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시와 수필과 음악과 너를 끼고 뜨거운 물도 더러운 물도 상처난 손가락에도 주저없이 싱크대에 널려진 그릇들을 닦은 후에 아무렇게나 걸러진 너의 모습이 버려진 내 모습 같아 다시 돌아와 너를 깨끗하게 씻고 뒤집어 햇볕 좋은 곳에 널어둔다. 성가신 뒤치다거리도 말없이 해내는 어머니 같은 빨간 손을 생각하며 내 손을 바라본다. 갓난아이처럼 움켜진 손가락을 펼치지 못한 채 겨울나무처럼 푸르름을 내려놓지 못한 채 비어있던 나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려는 듯 부둥켜 안고만 살아온 나의 손. 이제 허접한 일상을 내려두고 너를 위로한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고무장갑이란 졸시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서요. 왜 이 정도로밖에는 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섞여서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살 때는요. 아이들 없이 한 달만 살았으면 했는데요. 이젠 그 아이들을 끼고 한 달만 살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나 봅니다. 아이들도 이제 품을 떠나고 빈둥지에서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중년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때 난 뭘 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과 함께요. 좋은 시 감상하시면서요. 문학으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래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조희자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서울 노원구에서 이제 세트까지 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새는 추억 만들기라고 해야죠. 그냥 추억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추억을 만들고 계세요?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또 지나간 것도 생각하고 그러고 지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우리 조 이사님은 그동안 시를 많이 써오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동기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동기는 그냥 남편이 아프게 동기가 됐죠. 그분을 간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조 이사님은 이제 서울 노원구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조 이사님께서 아끼시던 자작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소개해 주실 건데요. 제일 처음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은사시나무의 싹. 은사시 나무의 싹. 네. 특별히 뭐 이 시를 쓰신 동기가 있으셨어요? 특별한 동기보다도 남편이 아프니까 남편을 간호하다가 남편을 대해서 쓴 거죠. 남편이 일생이라고 하기는 너무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시예요. 네, 은사시 나무의 싹.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한설 광풍 이기고 두꺼운 가죽 뚫고 도단한 싹 주위에 보살핌 외면 않고 푸른빛 천리 보내더니 어찌 알았을까 폭풍의 그 위력을 한팔 잘린 아픔 견딜 수 없어 주저앉고 싶은 게 몇 번이던가. 그래도 헛되이 버릴 수 없는 생명이기에 밝은 빛 찾아 달려옵니다.
네, 은사시나무의 싹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이제 남편을 간호하면서 시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간호하다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 뚜껑 가죽 뚫고 하듯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주위에 보살펴 아니라 그는 이 사람이 푸른빛 할 때는 한참 왕성할 시기였는데 그 한참 왕성할 때 병을 얻어서 그 사람 일생을 그린 거죠. 뭐. 근데 왜 은사시나무의 싹이라고 하셨어요? 은사시나무가 항상 바람에 날리면 은빛이 나잖아요. 이 사람의 일생에 은빛 나고 찬란했죠. 그러다가 아프니까 그 은사시나무 그 찬란한 게 사그라진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건강할 때를 생각한 거죠. 우리 조이자님 이제 남편을 간호하면서 이제 시를 쓰셨는데요. 간호하면서 어떤 바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바램을 가지고 간호하셨을까요? 바램이라면 옛날 같이는 안 되더라도 또 옛날에 그 모든 거를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호하게 된 거죠. 뭐. 그러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는 오랜 시간 많은 단련도 있었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남편을 간호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간병을 한다라는 건 주위에서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일단 생활에 우선순위 1위를 남편으로 놨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주위에서는 부끄럽지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세대가 변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집에서 오랜 세월을 간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참 대단하셨습니다. 뭐 대단하다고까지는 없고 내가 맡은 일이고 내 일이죠. 네. 내 몫이고. 또 덕분에 또 이렇게 시인의 타이틀도 얻게 되셨네요. 그렇게 됐죠.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이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당연천에서. 당연천에서. 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린다. 너의 속삭임 유리조각 하나 내 가슴에 물길로 흐른다. 지금은 부처가 되었는가 제자리 찾지 못해 온몸 상처로 뒹굴고 뒹굴다. 지금 아픔이 되었구나. 언제 맑아질 수 있을까. 여기 기다리고 기다려도 너는 먹구름으로 서성인다. 어느 날 꿈길을 갈 수 있을까. 당연천 뚝길에서 나는 기다린다. 네, 이 시는 언제 쓰셨어요? 이거는 남편하고 같이 항상 운동을 하는데 그 개천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당연천이라는 개천에 오전 10시쯤인데 햇빛이 반짝이는 보니까 그 안에 유리 조각이 하나 수초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픔을 다 잊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짝이는 걸 보고 아직은 그 아픔이구나.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거를 꿈길을 갈 수 있을까는 내가 언제 이제 모든 걸 잊고 평화할 수 있을까로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당연천이면은 그 지역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지역에 옛날에는 개천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그 이름이 있어서 당연천이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산책을 하시면서 그때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얘기한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앞에 걸어가고 뒤에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반짝이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당연천에서 남편하고 산책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를 기억하면 좀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그래도 안정했다고 했는데 무언가를 나를 누르는 게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 희석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인이 맡으신 모든 책임을 다 하시고 이제는 그 여행길에 들어서서 잠깐 여기 방송국에 제가 모셨는데요. 다시 그 세월로 지나가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라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내 몫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누구 주위에 배 안 주고 하나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고는 못 갈 것 같다라는 소리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이자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제가 아끼시는 자작 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병아리의 꿈. 병아리의 꿈.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유정란일까 무정란일까 생각 없이 뛰어든 어미닭 품속. 먼 시간과 시간의 다리를 건너 자유 없는 정적 속 적은 안개 속이다. 아는가 이리저리 눈알 굴리며 끙끙대며 식은땀을 쏟는다. 저 눈꽃도 언젠가 봉우리를 터지는 것. 비워주고 또 비워주는 피와 땀을 쏟아내는 슬픈 병아리의 꿈을 본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아리의 꿈. 왜 병아리의 꿈이라고 지으셨어요? 네, 이 병아리의 꿈은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문학을 할 수 있을까? 유정란일까 무정란일까는 내가 문학을 할 수 있을까? 문학에 들어가서 다시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유정란이 돼서 다시 병아리로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쓰게 된 그게 동기가 됐죠.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은 유정란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의심스럽죠. 무정란인데 괜히 유정란 행세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래서 병아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 병아리에다 비유를 하신 게요. 왜 병아리에다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알이 얼마나 튼튼한 닭으로 장성할 수 있을지, 수탉이 될지 암탉일지는 병아리 시대는 모르잖아요. 이 달걀려 있을 때는. 그러다가 이게 병아리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커다란 수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병아리로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는 그 병아리에서는 조금 성장하시지 않았나. 이제는 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약닭이죠. 네. 우리 조이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문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시를 쓰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를 쓰기를 잘했다 할 때는 내가 우울할 때 뭐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토해낼 결과를 그래도 하나의 뭔가 문장이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문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글귀가 나왔을 때 나 정말 시를 쓰길 잘했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아리의 꿈을 쓰실 때는 언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니까 한 5, 6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병아리의 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이사님은 시를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시를 쓰시는 젊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근데 시라고 하면은 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원칙으로 말하면 뭐 비유가 있어야 된다.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뭐 비유니 의미를 넣지 말고 내 생각대로 풀어가면 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다 시를 쓰는 그 마음들은 다 다르지만 오로지 한 가지 문학의 정신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이자 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자작시 이번에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네, 빨래. 빨래. 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입던 옷 세탁기에 넣고 수돗물에 세제까지 넣어 오른쪽 왼쪽 돌리고 맑은 물 나올 때 기다리며 몇 번이나 물을 갈았다. 어제 찌든 때 욕심, 이기심, 마음먹은 죄악, 죄다 토해내고
마음의 먹구름 모두 날려버렸다. 아직도 남았는가. 뜨거운 다림질에 주름까지 펴고야 옷걸이에 옷을 걸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왜 쓰게 되셨어요? 이건 이제 저를 정화시키는 거죠. 내가 마음에 묻고 있던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거를 다 이 빨래 하듯이 때 묻은 옷을 세탁하듯이 내 마음을 세탁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일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자신 세탁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특히 조이사님은 이제 어려운 중에 남편을 간병을 하면서 지낸 세월이 오래였기 때문에요. 아마도 더 그런 갈등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떨 때 그렇게 자신을 씻어내리고 싶으셨을까요? 왜 나만이 이런 거를 벌을 받나 하는 생각. 왜 나만, 다른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게 독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죠. 그 순한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빨래같이 내 스스로의 모든 게 묻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씻어내서 미워하는 마음도 욕심도 모든 걸 씻어내서 맑은 마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할 때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조이사님은 슬아의 자녀분이 몇 분 두셨습니까? 네,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랬군요. 네. 옆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녀 키우시면서 또 남편 병 간호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네, 지금 보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을 완전히 케어를 함으로써 우리 애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나 역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한 자부심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애들한테 이래도 내가 이만큼의 혜택은 준 거 아니냐 할 때 애들을 볼 때 뿌듯하죠. 그렇군요. 맡은 바 책임을 다 내려놓고 다 끝낸 그런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이자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지우의 손톱 위에 핀 꽃. 지우의 손톱 위에 핀 핀 꽃. 꽃.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봉숭아 씨앗 하나 파란 화분에 심고 햇빛도 물도 주어 기른다. 앙증맞은 싹 하루가 다르게 우람한 사지 기지개 소리 크다. 잎 피고 꽃핀 봉선화 가시 돋친 마음도 모난 대못도 꽁꽁 찍어 지우 손톱 위에 심는다. 모난 마음 간데없고 지우 손톱에 사랑의 꽃 피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네, 우리 지우가 막내거든요. 우리 손자 중에서. 그런데 너무 귀여워요. 막내로 한 딸이라 그런지. 그래서 우리 뭐든지 있으면 지우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 봉숭아 씨를 보고 우리 지우를 생각했어요. 옛날에 왜 엄마 옆에서 봉숭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다들 아들보다 딸보다 손자 손녀가 다 이쁘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아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손자 손녀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가 그러네요. 천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워만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더라고요. 손자가 귀여운 건 책임감이 없다. 또 이쁠 때 방긋방긋 웃을 때만 보면 되니까 그런 말씀도 주위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이사님은 손자 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많죠. 네. 그중에 이제 막내라서 네, 막내. 지우가 막내 막내죠. 이름이네요. 네. 네. 막내 손녀라. 네. 어떨 때 가장 이쁘세요? 저 다른 손자들은 저하고 친구 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막내하고만 잘 놀게 되죠.
그리고 그러네요. 자주 보니까요. 네. 자주 본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들, 딸하고 모이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자주 모이시나 봐요. 네, 자주 자, 계속해서요. 모여요. 아끼시는 그런 거 보면 행복하신 자작시. 소개를 네,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은데요. 네, 오늘 이번에 시와 어느 시즌 스필과 준비하셨어요? 음악과 우리 조이자님 추억은 함께 아름다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억은 항상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러네요. 자,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태풍 잦아진 다음 날 구룡포 바닷가 힘찬 파도 안고 부딪히며 웅장한 파도에 묻혀 먼먼 태고의 이야기 울부짖음으로 찾아오는데 무슨 사연 그리 많아 몸부림 그리 강한가. 분함도 서운함도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리쳐 외침은 젊음의 부르짖음인가 용솟음 친다. 살아있다는 확인일까 옛날의 추억인가. 추억은 항상 부서지는 아름다움인걸.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억은 항상 부서지는 아름다운 것인걸. 네,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당시를 당할 때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 역시 그것도 아름다움이었고 그리움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추억은 아름다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느 집에나 보면 이렇게 가장 행복한 때에서 프레임 걸려서 사진을 걸어놓은 걸 봤거든요. 우리 조이사님에 있어서 추억은 아름답다라고 딱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글쎄 그런 그림이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자기의 생활을 만족하게 살고 있고 각자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아 그래도 내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해줬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죠. 네, 그럴 때 이제 행복한 때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시네요.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추억하는 거. 근데 우리 조이사님은 시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또 그 외에 또 시 외에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활동이라고 할 거 없이 시간 보내기 좋은 거죠. 요새 새로 한참은 캘리그래프라고 그거는 처음에 하게 된 게 이 시를 붓글씨로 해서 한번 문자 시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글씨가 남필이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보내기 좋게 드로잉이라고 그러죠. 연필로 풍경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하는 그거는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연필하고 스케치북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렇군요. 취미로 하고 있죠. 그 연필하고 스케치북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기에서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글을 쓰는 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이사님은 이제 시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집에 있는 무례함이죠. 무례함을 자기 하면 특별히 어느 봉사를 한다는 것도 남편 보낸 지도 얼마 안 돼서 봉사도 그렇고 하니까 집에서 무례함을 날리는 거예요. 네. 뭐. 많은 분들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이고 이제는 됐다라고 집에서 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이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요. 끝으로 한 편만 더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불암산의 불바위. 불암산의 불바위. 네. 네, 먼저 낭송 부탁드립니다. 바위는 말이 없다. 허영식 많은 등산객 이름 새겨도 비바람 채찍에 후려 갈겨도
바위는 두 손 불끈 쥐고 속 울음 삼키고 말없이 서 있다. 모든 것은 오래 참고 견뎌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추억이 되느니 대견함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 길 돌아보고 서 있는 불바위, 이 산 지킴이로 서 있다. 불암산 불바위는 말이 없다. 네, 불암산 불바위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같이 든든하게, 바위는 어떤 비바람도 어떤 하영심이 이름을 막 새긴다거나 해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제자리를 완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네, 그래서 네. 불암산의 바위는 말이 없다라고 네. 하셨군요. 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이자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자작시 소개를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해진지라.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이제 인사드리시면서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이자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끝곡으로 흐릅니다.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